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주 계좌는 1억 3,3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460만 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마이너스지만 환차익으로 그나마 방어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4천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1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아까 새벽 5시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과 아니다, 생각보다 더 강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요. 결과는 예상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웅덩이가 더 지속될 수 있다 라는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었고, 추가로 우리나라 한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직접 어떤 무슨 표까지 만들어서 너네가 우리한테 부과한 것보다 그래도 우린 훨씬 덜 관세 매기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무대뽀를 보여줬는데요.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무대뽀 관세율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다들 이미 급히 찾아보셨을 테니 짧게 주요국들로 핵심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34% 추가 관세, 일본은 2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공개한 상호 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무역에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에겐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 국가가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의 약 절반만을 부과한 것이다 라면서 마치 선심을 써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실제 상대국 관세율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통화정책, 비관세 장벽 등을 인위적으로 모두 종합한 관세율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보고 단호히 반대, 반격과 보복 대응하겠다고 말했고, EU 역시 보복 조치 준비 중이다 라는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유감이라면서도 신중하고도 과감한 대응을 하겠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확한 스탠스까지는 아니지만 협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대뽀 관세를 시행해놓고 다른 나라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며, 보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날 것이고 만약 보복으로 인해 무역 전쟁이 되어도 우리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냐? 우리는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확산된다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너네가 손해다,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네, 먼저 미국 지수 선물을 보면 당연히 무자비한 관세 발표 후 말 그대로 급락,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 없는 다우가 마이너스 2% 하락 중이며 S&P 500은 사실상 마이너스 3%, 나스닥은 마이너스 4%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동성 지수 빅스는 플러스 14%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밤 본장에 들어가야 알 수 있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증시의 위치는 반등을 해주냐 추가 하락을 하느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 관세 발표 후 급락하면서 사실상 2025년 올해 최저점을 새로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점을 지켜주면서 W 반등 패턴을 보여주나 싶던 증시는 아쉽게도 4월 2일 관세 발표 후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하는 그림이 아닌 오히려 더 추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베센트는 미국 증시는 뭐 잠깐 떨어지겠지만 현재 우리 미국의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 라면서 주식시장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 발표 후 폴리마켓을 살펴보면 올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무려 50% 이상으로 급등한 베팅을 볼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관세 발표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커지면 이게 어떤 것을 끌어내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무자비한 관세 발표 후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며 4.2%에서 4%로 급락한 국채 금리 흐름을 볼 수 있죠. 심지어 트럼프가 취임할 땐 이게 무려 4.8%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4%로 둔화된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원하는 그림인 거죠. 실제로 2달 전이죠. 2월 6일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10년물 국채금리 둔화다. 트럼프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의 둔화를 원한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4%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무서운 형태의 둔화를 원하진 않았지만
트럼프는 작년부터 속도전이라고 말한 만큼 정말 빠르게 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가의 격언 중 연준에 맞서지 마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나 현재 트럼프와 베센트 행보를 봤을 때 우리는 당분간 연준이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인 베센트에 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에도 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관세 협상의 진전을 보거나 트럼프 풋 또는 연준 풋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 트럼프 1기 때 S&P 500 주가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여기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다는 게 보일 겁니다. 무려 2년 동안입니다. 만약 지금 트럼프 2기로 생각하자면 2026년 말까지 또는 2027년 초까지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주식시장은 그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관세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전쟁 불확실성으로 무려 2018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 20% 웅덩이와 함께 횡보, 박스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우상향을 외치는 낙관론자이며 미국 증시에 투자는 장기 투자자이지만 언제나 계속 오르기만 한다 라고 외치는 낙관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추가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1년 정도 더 빌빌 기어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론자는 모든 위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기회를 발견해낸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무리 2년 동안 박스권을 보이고 마이너스 20% 하락을 보이고 횡보하더라도 저 웅덩이에서 웅줍을 진행한다면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 무려 플러스 30%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웅줍의 위력이죠. 이걸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2배 QLD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웅덩이 표시들입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답게 첫 번째 웅덩이에서 마이너스 26% 하락하고 두 번째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하락할 때죠. 이때는 무려 마이너스 43%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웅덩이에서도 마이너스 22% 하락하게 되죠. 이 2년간 세 번의 깊은 웅덩이에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대다수가 아니라 웅줍 기회로 평단가를 낮추고 오히려 수량을 더 늘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네, 최저점의 평단가를 둘 수는 없겠지만 무릎 아래에 평단가를 둘 수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웅줍을 통해 저 파란색 선을 평단가를 두게 되면 네,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수익률은 플러스 40%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매도할 우리가 아니죠? 저 위에 있는 차트까지 바라보게 되면 평단가에서 무려 플러스 66%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단 2년 만에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7년을 보유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최소 7년 장기 투자를 진행한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구간이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2018년 1월, 2019년 말 2년 동안 웅덩이와 횡보를 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셨다면 코로나를 거치고 2022년 하락장을 거쳤음에도 무려 6배 수익을 보게 됩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6억이 되는 것이고 5억을 투자했다면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투자자입니까? 아니죠. 코로나 때도 웅줍하고 2022년 웅덩이에서도 웅줍하고 계속 투자금을 늘리는 웅줍러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더 극대화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1, 2년 동안 웅덩이를 만들고 1, 2년 동안 횡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쫄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웅덩이 최저점을 제가 잡아드리겠다 라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잡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짓말쟁이입니다. 무릎 아래로 평단가를 두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루한 웅덩이, 박스권, 횡보장에서도 결국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매수하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지겹도록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벌써 웅줍할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 현금 비중을 너무 빨리 소진시키면 안 됩니다. 멘탈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들 웅줍할 돈이 없다 라고 말하는 댓글들이 나오니까 기막히게 관세 발표 더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올라라 올라라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방법뿐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너무 빨리 막 매수하지 마시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천천히 웅줍해야 한다 라고 강조드렸죠. 자, 멤버십 회원분이신 김민주님 댓글입니다. 저는 아직 자본금의 5분의 2만 투자, 즉 아직도 현금 비중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두고 조급해하지 않고 웅줍하게 되면 지금 폭락했을 때 더 싸게 웅줍할 수 있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량도 늘릴 수 있으면서 멘탈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매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벌써 다 매수해놨고 누군가는 아직도 매수할 돈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멤버십 텔레그램 내용 중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대로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을 원칙대로 만들어 두셨다면 지금 웅덩이가 너무나 좋으실 겁니다. 저 역시 1억의 현금 비중을 말씀드렸죠? 현재 웅줍으로 약 9천만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조금씩 웅줍하고 있죠. 이걸 지금 당장 다 쓸 생각은 없지만 이번 조정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이며 이미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렸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한 시기가 찾아왔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단 몰빵 매수는 절대 금지, 현금은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매수하고 어떻게 현금을 좀 남겨두는지,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현금 비중을 어떻게 늘리는지 다 공유드리겠다는 내용이죠. 저의 전략과 저의 노동, 제 지식을 레버리지 하셔서 이용하시면 그 이상의 자산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만으로 말이죠. 이번 웅덩이에서 분명히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누군가는 몇 년 뒤에 손실 볼 것이고 누군가는 몇 년 뒤에도 제자리 걸음이고 누군가는 몇 년 뒤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겁니다. 다 올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며 올해 2025년 웅덩이도 단 한 번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고. 그 기회를 진심으로 잡아서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